두 도시 이야기. 조문혁 안드레아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야당 맑은 연못 보주임. 대학생 때 인도의 찬디가르라는 도시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 비지에가 1950년대 설계한 계획 도시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향을 담아 설계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벌써 15년이나 지나 구체적인 모습은 희미하지만 지금도 생생한 것은 여행 내내 이용했던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구획된 도시는 기능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 구역은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간선도로로 구분되고 도시 내부는 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로수를 사이로 자동차 도로와 구분된 자전거 도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반 2차선 도로에 가까운 넓은 폭을 보며 자전거를 도시 내 필수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내다보는 한 건축가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반대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는 한 개인이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1970년대 초 중소도시인 프라이부르크의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강력한 원전 반대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역 내 녹색당 등 환경단체가 결성이 되고 이들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은 시의회로 전달돼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됩니다. 그중 하나가 친환경적인 교통 정책으로 예를 들면 주거 지역에서의 30km 속도 제한, 자전거 전용 도로, 도심 내 자동차 진입 금지 구역 확대, 시내 외곽의 주차 후 트램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도심 진입을 유도하는 파크 앤 라이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덕분에 도심 내에서는 자동차 이용이 매우 어려워 도보나 자전거, 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 빠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본당 앞에는 왕복 8차로의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대로를 경계로 두 개의 지역이 나뉘는데 평소에는 차량도 없고 한가하기 그지없지만 퇴근 시간이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는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마트를 가는데도 반대로 돌아가거나 차라리 다른 시간대에 피해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며 우리 마을에도 파크 앤 라이드 제도가 있다면 아니면 적어도 한 개 차선이라도 자전거에게 내어준다면 이런 교통 혼잡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동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를 가지고 가는 대신 걸어감으로써 두 손에 들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물건만 구입하는 것으로 엉뚱한 타협을 보았습니다.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회칙이 인준된 날로부터 이전 주간 5월 16일부터 24일을 찬미받으소서 주간으로 정하시고 적극적인 행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고 사제성소의 선물 172항에서 지적하시며 생태적 회개와 생태 영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도시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경험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따릉이나 고양시의 피프틴 같은 정책이 생겨나고 그런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보며 결코 꿈만 같은 일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앞으로의 모습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때는 자동차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에만 도취되었다면 이제는 그로 인한 환경 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를 바라보는 두 도시의 모습은 분명 주님 뜻에 가까운 세상을 만드는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비록 엉뚱한 타협에 그쳤지만 이런 관심과 노력이라도 하나둘 모여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은 결과적으로 공동의 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주님과의 일치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보 축적이나 호기심 충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19항. 지금까지 뿔라팔 2020년 6월 제26호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